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1994년 11월 설립돼서 2011년 11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 세계 20여만 개의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종합 여행사인데요. 종속회사를 통해 출장 수요 및 자유여행 등과 같은 특화된 시장을 위한 여행 알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를 거점으로 한 서비스 제공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패키지, 허니문, 현지 투어, 골프 투어, 개별 여행 등의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여행 알선 서비스 부문, 운송사업, 숙박시설 운영 수탁업, 호텔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01억 원, 영업 손실 1,238억 원, 당기 순손실은 5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7.8%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73.2%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아웃바운드 여행 산업의 타격과 업황의 부진으로 주요 실적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실적의 잠정 공정공시는 2분기 보고서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회사 연결 매출액은요, 2분기 215억을 기록하면서 21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19.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337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3.79포인트가 감소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42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6.9%가 감소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지난 1분기죠. 1월부터 3월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확장이 됐던 시점 대비 매출액은 119.86포인트가 좀 증가했는데 오히려 영업손실의 규모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고요. 당기 순손실은 지난 1분기 대비 16.9%가 좀 감소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좀 보면 매출액은 143.5포인트가 좀 증가됐고 영업손실은 41.06포인트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당기 순손실은요 42.6%가 오히려 좀 감소되면서 당기 순손실의 손실액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가 좀 확연한데 오히려 영업 손실의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됐다는 다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죠. 네.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속됐고 사실상 뭐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하늘길이 5월부터 점진적인 여행의 어떤 이 수요가 좀 회복되는 관점. 자, 이 관점에서 본다면 5월부터 그리고 6월부터는 좀 본격화된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소 영업 손실의 어떤 갭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예상보다 이 영업 손실액이 좀 증가된 이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한 것이죠.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잠정치로서 추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2분기 당해 실적과 누계 실적의 단기 순이익에는 중단 사업 영업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에 65억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업 중단에 대한 손실분이 좀 반영된 효과는 있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투어 2분기 성적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길도 점차 열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좀 여전히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투어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좀 제가 한번 검토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사업 부분에 대한 손익 여부에 대해서는
뭐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8월 14일 전에 제출될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한 번 더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영업수익 관점에서는 215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누적치에서는 143%가 좀 증가했는데 지금 영업 비용이 크게 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매출액과 영업 비용을 차감한 비용이 바로 영업 이익이냐, 영업 손실이냐. 매출액보다 영업 비용이 많으면 뭐죠? 영업 손실이죠. 매출액이 만약에 300억이다. 영업 비용이 100억이면 200억 원의 영업 이익이 발생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2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비용은 553억 원이 좀 투입된. 회사는 부연 설명하에서는 좀 뭐 마케팅 비용 등이 좀 더 증가됐고 영업 재개를 위한 가셔야 뭐 초도 비용들이 뭐 추가됐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이 저는 그런데 이 기저효과 좀 너무 좀 많이 반영된 것인가? 자, 이 부분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사실상 이 잠정 휴업 상태에 있던 하나투어가 다시금 하늘길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네. 여행 산업의 어떤 재개를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이 지급이 무급 휴가 체제나 뭐 이 로테이션 근무들이 좀 진행됐던 이 코스트가 지금 이제 다시 신규 채용이나 다시금 정상 고용 관점으로 좀 회귀되다 보니까 선투입되는 비용들이 2분기 안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 하나투어가 이 사업을 다시 영업 재개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초도 비용에 대해서 뭐 급여는 470억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광고 선전비, 그리고 상각비 등을 좀 전체 포함해서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좀 배정한 바가 있었는데 선투입 관점에서 오히려 2분기까지는 오미크론의 어떤 부분적인 영향 그리고 바로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하늘길이 좀 뭐 당장 열린 것은 아니죠. 항공기 어떤 증편이라든가 운항 재개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어떤 이 여행 계획의 어떤 수요는 6월 한 달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반기까지만 상태를 보면 사실상 어닝 쇼크에는 좀 가깝지만 지금 뭐죠? 7월, 8월은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여행사의 어떤 초호황기죠. 3분기 안에 상당수 실적 반영 효과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즉 지금 현재는 영업 손실과 단기 손실의 어떤 갭이 좀 커 있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선 상당한 이 격차를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 하나투어 측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와 또 이런 대외적인 복합적인 요인으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대표님께서는 3분기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유상증자도 이제 흥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했는데요. 대표님, 이 보니까 계획했던 조달 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회사 운영상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뭐 청약 배정 관련된 어떤 내용들 보면 지금 잠깐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전체 1,045억 원의 자금 조달, 주주 배정 후 실거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었죠. 기존의 주주에게 먼저 청약의 우선권을 주고 미청약, 즉 청약되지 않은 잔여 물량을 일반 대중에게 네. 청약 유치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금 다 채워졌는데 자, 뭐가 문제냐? 자, 우리 사주는 6월 20일, 구주주 창역 6월 20일 일반 공모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두 납입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청약 현황에 대해서는 실권주 일반 공모 부분까지 해서 일반 분량까지 모두 청약이 좀 다 완료가 좀 됐고 최종 인수 현황 안에서는 1,045억 원에 대한 조달이 모두 다 완료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관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느냐? 회사가 최초에 공시했을 당시에 필요한 어떤 소요 자금을 1,400억 원 정도로 좀 예측을 했어요. 네. 증권신고서에 1,400억 원에 대한 자금의 배정까지 이 착실하게 좀 기재를 잘 했는데 이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가액, 즉 주가가 좀 급락해주면서 오히려 이 갭이 감소됐죠.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발행가액 확정 단가에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면서 청약 금액이 오히려 확 늘어났던 한탑의 경우 사료 곡물주 대란에 관련된 테마에 편승돼서 오히려 이 발행가액 확정 시점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바람에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이 청약 자금을 좀 유치했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 반대로 이 발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예상 일반 가액보다 오히려 더 하락했다면 그 확정 가액으로 인해서 회사가 예측한 이 자금의 조달이 사실상 좀 불과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1,400억 원의 자금 조달이 좀 필요했는데 확정 자금은 1,045억, 360억 정도, 36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덜 조달된 어떤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금 조달에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덜 모집된 자금의 어떤 유통 이 부분이 회사의 어떤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떤 리스크로 좀 작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뭐 자금 안에서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 자금의 선순환 과정에서만 좀 잘 유지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계절적인 성수기 이후에 확연한 어떤 여행 수요가 좀 증가되는 어떤 케이스 안에서는 유입되는 어떤 현금 안에서의 어떤 가용성이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 최초의 신고 금액만큼 자금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리스크를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거든요. 당분간 이 여행 관련주들의 전망이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고요. 다시금 뭐 10만 명대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금 이 코로나19의 피해주라고 좀 부각됐던 종목들이 이제야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관계 안에서 다시금 이 방역 조치가 좀 더 강화되고 국경이 혹시라도 봉쇄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 힘들어진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각국가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 관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백신 보급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척이 됐었고 최근에는 뭐 고령 환자를 좀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좀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치료제 원활한 유통 부분 지금 사실상 이 풍토병 관점에서는 이게 추가적인 어떤 이 중증 환자의 수를 좀 증가시킨다든가 치명적인 어떤 환자 수가 좀 더 늘어난다면 그럼 우려스러운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역 수준 하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서 즉 엔더믹을 우리가 좀 검토했을 때 나오고 있는 어떤 수치와 이 별반요 크게 좀 증가된 추세는 아니다. 확진자의 숫자는 좀 증가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의 수가 뭐 크게 급증하는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자, 이 점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어떤 사업의 어떤 악재 모멘텀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의 확산세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에 좀 위협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 0.1포인트 상승한 49,800원. 오히려 이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모두 반영됐던 이후에 오히려 52조 신저가. 7월 12일 47,5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이죠. 제가 지난해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오프닝주에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19 이전의 주가 상황과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좀 경고를 했었죠. 즉 과밸류 현상이라는 것은 오른 만큼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언제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이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된 이 주가의 흐름 안에서 오히려 오른 만큼 더욱더 빠르게 주가가 좀 회귀되는 어떤 포인트들. 자, 이렇게 좀 우리가 나와줬는데 그럼 관건은 언제 바닥을 찍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수반이 있어야 한다.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는 실적을 수반하지 못함인데 1차 상승 이후에 대세적 조정기는 있지만 다시금 2차, 3차의 상승을 위한 어떤 원동력은 반드시 실적을 수반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에 따라서는 좀 2분기 어닝 쇼크와 가까운 점에 어떤 영업 손실의 폭은 1분기 대비 더 확대를 시켰지만 계절적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이 수익성을 좀 더 극대화해 나간다면 영업 손실의 규모가 대폭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보고처 시점에 대한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즉 2분기보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자, 그렇다면 저는 보유자 관점에서 뭐 추세 대응 여부가 없어요. 뭐 49,000원 이탈되면 다시금 사세요. 자, 이 부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신규 매수적 관점. 자, 최근 신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46,000원. 46,000원에서 49,000원, 46,000원에서 49,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투어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6,000원에서 49,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실적 수반을 확인한다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의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함께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시아 종묘는 2004년 6월 설립돼서 2018년 2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다양한 유전 자원을 수집해서 고품질의 품종 육성을 지향하며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배추 등 기능성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천과 해남, 김제 이렇게 국내 3곳, 인도와 베트남 해외 2곳의 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고추 등의 종자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액의 45%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4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손실은 1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2.9%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90%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액의 증가 및 손익구조의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아시아 종묘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반기 보고서 정정 공시가 있었고요.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포함 관련된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 공시에 정정 공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입니다. 자본 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의 10억 미만입니다. 지금 검토 감사 의견 재무 내용인데요. 일단 뭐 반기 보고서 8월 14일까지 내는 겁니까? 12월 결산법인의 반기 보고서는 언제죠? 8월 14일까지가 제출 예정인데, 그렇다면 아시아 종묘 반기 보고서 최근에 낸 걸 다시 정정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9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어떤 이 반기 검토 사항의 어떤 정정을 다시 한 것이다. 최초 공시일자가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의 반기는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가 반기입니다. 9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30일이 반기, 즉 6개월 반기의 기준일이 되는 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유는요, 반기 보고서의 재발행에 대한 정정입니다. 이 정정 전 이후에는 의견 거절이었어요. 반기 검토 보고서의 의견 거절이었는데 반기 보고서를 다시 발행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즉 검토에 어떤 이점이 없었다. 검토 보고서의 수령일은요, 2021년도 5월 17일에 수령했던 지난 반기와 최근엔 2022년 8월 1일 다시금 수정된 반기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지금 2022년 5월 16일이죠. 자, 요 공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릭이 좀 안 되는데, 자, 내용을 볼게요. 네. 자, 5월 16일자 공시를 보면 회사는 반기 검토 보고서의 비적정, 의견 거절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는 회계상의 어떤 중대한 어떤 이슈보다 이 원가 계산에 따른 어떤 이 쟁점이 부각돼서 일시적인 의견 거절이 있었지만 다시금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좀 받겠다. 저희가 아시아 종묘는 한 차례 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그렇죠. 좀 다뤄드렸는데 이 이후의 버전이 다시금 의견 거절을 적정의 의견으로 받았다라고 확인되는 공시입니다. 네, 아시아 종묘가 관리 종목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데 일단 다행스럽긴 한데 사실 단순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한 회사가 관리 종목까지 지정된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이게 사실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장법인 안에서 더군다나 이 책임을 공시 책임자 겸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발생된 해프닝이고 이 사람은 나갔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입장이에요. 보도자료 내용의 회계 논란과 관련돼서 아시아종묘 관계자가 회계 및 공시 책임자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반기보고서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현재 회계 업무 강화를 위한 직원을 충원 중에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기 대표이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회계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이전에 다시금 다른 회계사, 회계법인 안에서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회계에 관련된 어떤 이 감사를 수감하기 이전에 현재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회계 문제점들을 잡고 회계 개정 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1차 리뷰, 1차 검증을 위해서 퓨레이라고 좀 불리우는 회계 용역계약을 거의 다 수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데는 퓨레이가 없는 거예요. 즉 돈을 아낀 겁니다. 회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죠. 회사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에 관련된 잘못이 있어서 이게 의견의 거절 사유가 됐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회사의 뭐 어떤 이점들, 회사의 정말 핵심 관계자가 정말 몸에 신병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산이 제대로 수감되지 않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럴 경우에 회계 용역원과 이런 향후 방법을 좀 논의해서 원활하게 회계 감사를 좀 수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한 것이 좀 타당한데 지금 이 모든 핑계를 회계 및 공시 책임자 개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점이다.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고의적인 어떤 회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런 핑계보다 내부 통제,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회계 프로세스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죠. 이거를 개인의 어떤 실수로 좀 치부하는 너무나 이 비굴하고 좀 이 비약한 그런 변명이 좀 아닌가. 차라리 저 같으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계 프로세스상의 어떤 내실화를 충분히 가져가지 못해서 발생된 해프닝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계 용역이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정립해서 다시금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런 입장 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회사 측 이번 일을 통해서 이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빠르게 사채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대표님 이 부분도 좀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7월 29일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발행한 무기명시 무보증 3월 전환사채 5회차 전환사채입니다. 이 전환사채 권면총액 6억 2,400만 원이 채권자, 여기는 이제 당사의 콜옵션이네요. 이건 회사가 옵션 행사를 해서 취득해가지고 소각을 했다라고 좀 밝히는 것이고요. 최근 여기 있죠. 7월 15일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 콜옵션. 자,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회사는 지금 콜옵션이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뭐 냉정하게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 금액을 좀 볼게요. 4,715원짜리 이 발행가 지금 현재 주가가요. 4,680원. 즉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크게 하회했던 시점이 있었죠. 3,995원대까지 좀 떨어진 이력이 있었죠. 바로 요 구간인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전환 실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전환 청구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이 발생됐다. 즉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즉시 갚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핑계도 회사의 회계실 담당자가 잘못을 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됐고 이로 인해서 채권자의 어떤 기한이익 상실 요구에 따라서 사채를 다 소각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이 좀 안 됐을까? 원가에 대한 어떤 비중, 원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이 종합적인 어떤 이 자금의 불투명성 또는 경영상의 비리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금의 유출, 타법인 어떤 출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어떤 소명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평가 손실, 자 이런 이슈였다면 회계감사의 어떤 의견 거절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원가가 좀 이유였는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원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사인이 바로 차단을 했다? 의견 거절을 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맹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상의 어떤 이 무언가 회사가 좀 밝히지 못한 어떤 중대한 회계상의 어떤 이슈가 좀 있지 않았는가. 단순한 원가의 어떤 이슈로 의견 거절까지 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견 거절까지 가도록 이거를 대처하지 못했던.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회사는 잘못한 어떤 판단 하나 때문에 관리 종목의 지정 이슈에 기한이익 상실까지 좀 발생되는 그런 뭐 악수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관리 종목에 지정됐던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락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 측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데 관건에서 뭐 신뢰성의 훼손 관점 관리 종목에 한 번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기말에 다시금 회사가 무언가 조금 더 숨기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주가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현재 0.1% 상승한 4,680원대인데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수직 하락을 했죠. 자, 이 이슈 안에서 6,200원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불안감이 더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신뢰성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특정 핑계보다 모든 것은 오너의 책임입니다. 오너가 똑바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관련된 회계 전반의 영역을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이 회사가 이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재반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자들에게 좀 소명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잠깐 좀 차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선상에서는 6,200원대를 좀 이탈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직 이게 관리 종목 지정 이전 주가 회귀복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형국이었고 6월 24일 3,965원까지 좀 하락한 구간까지 보여줬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것인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반기가 아니라 기말 회계감사에서 한 번 더 입증해줘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을 것이다. 즉 이미 이거는 뭐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과 맞습니다. 어떤 뭐 소잃고 항상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핑계를 공시 책임자와 이 회계 담당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수? 자, 이 부분을 치부하기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요. 마지막 최근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반기보고서상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최근의 실적 수주 현황 내용을 좀 보면 지금은 재무제표 안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반기 실적은요. 131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의 증감치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오히려 영업손실 3억 7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5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실적의 성장세가 확연히 없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 이 매출원가에 대한 어떤 계상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인가? 자, 이 점이 사실상 관리 종목이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실적의 성장치가 좀 둔화된, 즉 숫자로만 보면 적자 전환은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멘텀 관점, 저점의 어떤 메리트는 뭐 이 부분까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 일단 뭐 보유장관점 의견을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유장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요. 지금 4,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실적 전환의 관점 기대감 수반될 수 있지만 이 신뢰성 회복 관점에서는 저는 관망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종묘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4,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없고 이제 관망세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뢰성 관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훼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소명을 하는 것이 회사 측의 올바른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조언해 주셨습니다.